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천천박사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과 성원으로 장기왕 창업포럼이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이번 창업포럼은 소규모 인원만 선정해서 저희 국회의원 10년 창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문요양, 주간보, 요양원 각각 하루씩 잡아서 강의 3시간, 질문 거의 3시간, 최대한 궁금한 점을 깊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창업포럼을 통해서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되셨겠지만 제가 알게 된 사실, 저희 유튜브에 요양원 창업 과정의 단계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양원 창업을 위한 18단계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 바로 들어가죠. 요양원 해도 될까 하는 단계. 노인 요양원은 주간보호센터와 다른 점이 있죠. 바로 자가 건물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가진 토지에다가 건물을 올릴까? 건물을 가진 분들은 내 건물에서 요양원을 하면 어떨까? 요양원을 해봐야겠다 생각하지만 자가 건물이나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매매를 할까 말까 이런 단계인 것이죠. 요양원은 수익이 나는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구조가 아니면 엄청난 투자를 여러분이 하고도 수익이 나질 않죠. 이미 제가 여러 가지 수익 구조를 통해 수익 구조 영상을 통해서 이 구조들은 올려드렸으니까 이 영상에서는 건물의 평수로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이 나는 구조는 200평 내외, 350평 내외, 520평 이상 이 세 가지 건물에서 요양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한 번 더 고민하고 하세요. 한 개층당 그리고 바닥 면적이 75평 미만이라면 한 번 더 고민하고 사업 시작하세요. 이거 잘 모르겠다면 영상도 따로 또 보시고 저 천천박사의 무료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닥 면적 한 개층이 75평 미만으로 앞에서 말씀드리는 200평 내외 수익 구조, 350평 내외, 520평 이런 요양원을 하기에 너무나 층수가 분할이 많이 돼서 인력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구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물론 한 개층이 바닥 면적이 200평 내외나 350평 내외나 500평 내외나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 건물 찾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요. 할까 말까 단계에서 핵심은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요양으로 바꿀까가 먼저가 아니고요. 내가 가진 이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좋은 수익 구조의 요양원이 될까? 내가 가진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좋은 구조가 될까? 내가 사고 싶은 저 건물이 좋은 요양원 구조가 될까를 먼저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고민 이후에 요양원을 해도 될까에 대해서는 저희 영상에서 수익 구조도 한번 살펴보시고 공부하시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진짜 정말 아픈 어르신들이거든요. 거의 누워 계신 어르신들이에요. 근데 이런 아픈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생기는 어려움들, 뭐 응급 상황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하시고, 어르신을 모시는 그 많은 선생님들을 관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조를 먼저,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요양원 창업 단계 두 번째, 입지 선정입니다. 이미 건물이나 땅이 있는 경우에도 요양원 하기에 좋은 입지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건물을 매매할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도 당연히 입지 확인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좋은 입지인지 어떻게 쉽게 확인하느냐,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쉽게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첫 번째, 공단 통계 자료실이 있습니다. 공단 통계 자료실에서 등급자 현황하고 요양원 숫자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다 장기요양 보험 공단 치면 나옵니다. 거기 자료실에서 보시면 되는데, 가면 최신사 자료를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각 지역별로 등급자 현황과 노인 요양시설 지역별 기간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공단 사이트를 전체 메뉴를 눌러서 장기요양 기간 찾기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시면 우리 지역, 내가 찾으려고 하는 동, 심지어 동해에 있는 요양원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찾으시고 그 서비스 종류를 노인 요양시설로 하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 지역 요양원이 지도에 표시가 되고 대표님께서 시작하고자 하는 건물 위치 주위의 요양원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제 부산 동구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요양원들의 위치가 주위에 있는 요양원들이 나오고, 요양원 이름을 딱 클릭을 하면 이 기간의 정원부터 언제 오픈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공시돼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오는 기관들을 네이버나 검색 엔진에 검색을 해보면 환경 수준 등도 분석을 해볼 수 있고, 이분들이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볼 수 있고, 대표님께서 창업할 지역의 요양원들 경쟁 수준이나 인테리어 수준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검색한 요양원은 아마 100명 미만으로 일부러 유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거는 제가 수익 구조 한번 만든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시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여러 이유가 있어요. 일부러 안 채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분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픈한다면 내 요양은 어떻게 환경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를 말씀드리자면 예전처럼 공기 좋은 산골에서 요양하는 시대는 저물고, 도심 보호자가 생활하는 곳 가까운 곳에서 어르신을 모시고 맡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요양보호사 선생님 인력 수급 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가면 갈수록 출퇴근이 쉬운 지역이 요양원 하기에 좋은 자리가 되고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진 건물이나 토지가 있는 분들도 입지 분석을 꼭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건물을 노유자 시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모시는 노유자 시설로 변경을 하면서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비용이나 소방 등의 설비 비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토지에 건물을 지으실 때도 예전보다 건축비가 한 4, 5년 전보다 한 두세 배 가량 올랐어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입지 분석 단계에서 입지 분석을 내가 가진 건물이라도 해보고 신중하셔야 되겠죠. 이 입지 분석을 위한 임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리면 좋은데, 요것도 한번 나중에 한 번 더 다루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창업 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끝까지 영상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체 단계니까. 세 번째 단계가 저는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금융 대출 확인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시기 전에는 절대 매매 계약서에 사인하거나 건축 계약서에 사인하지 마세요. 이 단계에선 너무 부담이 되거나 비용이 수익을 넘어가는 경우 요양원 창업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마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만은, 지금 당장 잘못해서 긴 기간 후회하시는 것보다는 제대로 분석해서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면 미래에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거든요. 건물을 사거나 토지에 신축하시는 경우, 그리고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 모두 다 큰 돈이 들어갑니다. 이 모든 자본을 대표님 개인 자본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개인 자본이 있더라도 적절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이 레버리지, 대출은 어디서 받냐? 사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주위의 각 은행들부터 알아보되 요양원 대출을 취급해봤던 금융기관을 찾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금융기관 중에 취급해봤던 지점을 찾는 것이 가장 빨라요. 가까운 요양원 중에서 정원이 꽉 채워진 요양원 대표님들 찾아뵙고 친해져서, 처음부터 얘기하지 마시고, 좀 친해져서 아우 좋은 지점 없어요? 라고 전화번호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은행들을 발품을 팔아서 여러 군데 찾아가서 요양원 대출을 취급해 본 적이 있는지 지점장님과 상의해보고 싶다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급해본 기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이 이유가 있는데요. 요양원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또 대출을 갚을 수 있어야 대출을 크게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 있는 금융기관을 찾는 게 빠르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이런 금융기관을 찾을 때 되게 귀찮아서 또 이렇게 막 알아보다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잘하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금융 브로커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양원은 지침상 감정평가액의 80% 이상의 담보대출을 받으시면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대출을 하시고, 이 대출을 위해서 금융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요. 대학 사업계획서는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니까 이 단계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면서 내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자본이라는 게 단순히 건물 사는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출이 얼마가 되는지, 오픈 이후 직기 비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전반적으로 기획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건물 리모델링 비용이나 신축 비용도 종합 건축이나 인테리어 설비 사장님들을 미리미리 다 이렇게 처음에 좀 알아보고 전반적인 비용들을 선견적 내보시면 더 정확한 사업 계획과 자금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여러분이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대출을 받아도 자기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셔야 돼요. 물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신용 대출이나 사채도, 다른 사람한테 이제 투자를 받거나 사채도 방법이겠지만, 그렇게 올인할 만큼 요양원 수익 구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저희 수익 구조 영상들을 참조해 주세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오늘이 아니어도 요양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올 수 있다는 것을요. 또 이 사업이 아니어도 분명 대표님이 이 건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있다는 것을요. 대출, 사업계획, 기본적인 선견적 모두 끝났다, 금융이 끝났다면 이제 쭉쭉 다음 단계로 가도 됩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 단계에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바로 네 번째, 지자체 방문입니다.
요양원은 여러 지자체 주무관님과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여러 과 주무관님과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지자체 방문은 요양원 지정 심사를 담당하는 복지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축과나 이런 건축에 관련된 과는 건축사님들이 협의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 복지과는 직접 해봐야 될 텐데 아마 지자체에 전화를 하시면 민원실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 민원실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전화 연결해 주십니다. 저희 노인요양원 만들 건데 노인요양원 창업 담당 주무관님 좀 연결 좀 해주세요. 이 복지과가 이름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끊어질 거 대비해서 직통번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연결이 되면 요양원 창업 계획하고 있는데 주무관님 제가 좀 방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라고 확인하고 창업 시 필요한 절차 한번 듣고 오시기 바랍니다. 갈 때 선물은 보통 편의점에 있는 따끈따끈한 뭐 이런 커피 있죠? 이런 거 한 개짜리 이런 거 몇 개 들고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가신 김에 건축과에도 들러서 내가 하려는 위치에 요양원 노유자 시설 변경이 가능한지도 확인하고 오시고요. 이 단계까지도 아직 매매 계약서나 건축 계약서에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네, 확인하시고 하셔야 돼요. 요양원 창업 5번째, 건축사 선정입니다. 아마 금융 단계에서 선정을 미리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 앞 단계에서 모든 것을 직접 다 하셨다면 건축사 선정을 이제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 진짜 하는 거죠. 요양원은 노유자 시설입니다. 노유자 시설은 노인, 장애인, 산모와 같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약자를 위한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물에서 노유자 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새로 짓는 경우에도 정말 안전하게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안전 설비들도 다 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노인 복지시설은 특히 요양원은 소방 그리고 전기 안전 이런 것들을 기준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는 데다가 창문의 크기, 복도, 폭 이런 까다로운 법령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꼭 직접 뭔가 이렇게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축사를 비용이 들더라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건축사를 선정하실 때에는 일단은 가장 1번은 지역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협의가 지자체 협의에 훨씬 더 수월하니까요. 이 단계에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축업자나 그냥 뭐 인테리어 업자가 끼고 있는 건축사를 선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냥 한 번에 한 큐에 다 끝냈으면 좋겠어서 귀찮아서 또는 알아서 다 해준다는 그런 달콤한 이야기 때문에 따로 그 건축사 비용 뭐 안 받을게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해서 건축업자가 끼고 있는 건축사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공하는 소장님 입장에서는 공사가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본인 입맛대로 공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재료 같은 것도 최대한 싼 걸로 해가지고 수익을 가장 많이 나면 좋겠죠. 그렇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요양원을 직접 창업하는 우리 대표님들의 입장에서는 공사의 수월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건물이 노인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동선으로 설계가 되었는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직원들이 편한지 그래서 최대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공사가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최적화 설계 방향이 달라지고요. 재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비싸질 수 있어도 굉장히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 대표님의 입맛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따로 시공사 따로 선정하시라는 겁니다. 또한 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를 진행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호드겨도 사실은 시공 비용에 모두 다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 비용 들어갑니다. 예, 결론은 지역에서 건축사는 지역에서 좋은 분 섭외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요양원 설계 경험이 있는 건축사님을 따로 찾는 게 좋은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 건축사는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사님은 설계 전문가지 요양원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요양원 창업 단계 6번째 단계 컨설팅 업체 선정입니다. 요양원 동선에 대해서 잘 아는 곳, 실제 요양원을 운영해 봤고 오픈 경험이 있고 실제 운영하는 곳을 위주로 선정을 하시면 좋은데요. 가장 첫 단계에서 요양원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 종합적인 업무 지원부터 받을 수 있다면 물론 저희 국회와 같은 곳들도 있겠죠. 입지 선정 단계부터 도움을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 국회와 요양원 창업 지원 과정을 예를 들자면 오픈 전부터 오픈 이후 마케팅, 경영 지원부터 해서 업무 안착이 되는 모든 6개월 모든 과정들을 포함을 하는데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실제 업무 비용만 받고 진행을 해주는 곳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원래는 건축사님이 생각을 못하는 실제 운영자가 생각을 해야 되는 어르신 동선이나 그 다음에 직원동 동선까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까지도 해주는 그런 곳들을 찾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대표님에게 수익만을 한탕을 하기 위해서 수익만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는 자칭 전문가들은 조심하시고 걸으셔야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무료 상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원 창업 단계 7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가설계입니다. 구획설계라고 하죠. 건축사님께 우선 요양원 내부 컨셉을 잡아주고 대표님이나 컨설팅 업체에서 함께 요양원에 맞는 동선을 구성해서 서로 상의해서 최적의 설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표님, 여기 도와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님,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외부에 어떤 곳들을 공사할지, 내부에서도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할지, 창문은 어떻게 할지, 침실은 어떻게 할지 구성할지, 물리치료실이나 프로그램 규모는 어떻게 구성할지, 전반적인 건물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지 시공사 선정이나 인테리어 선정 시에 제대로 된 견적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구획설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금융보다는 덜 중요해요. 왜냐? 이 부분도 중요한 게 한 번 구획하고 나면 변경을 하면 다 뜯어내고 벽지를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획하고는 변경이 쉽지 않으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요양원 창업 8번째 단계 시공사 선정입니다. 이 설계가 나왔어요. 설계가 나왔다. 이런 상황이면 이미 금융 단계에서 신축이냐 인테리어에 따라서 인테리어 업체나 종합 건축사에 선 견적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앞에 구획 설계 단계에서 벽체 구성이나 기본사항, 붙박이, 가구 등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구획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한 견적을 해볼 수 있게 되잖아요. 이 과정에서 만약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면 오픈 이후에 시공비를 받아도 괜찮은 시공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로 선택권이 좁혀지겠지만 자금 계획이 제대로 세워진 상태라면 여러 시공사를 비교 견적해서 이전에 진행했던 공사들의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시공할 업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 설계가 되지 않은 단순 평면 설계만 하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견적을 초반에는 적게 불렀다가 뭐 시공하는 그 비용을 좀 적게 불렀다가 추후에 계속적으로 더 주세요 요청을 추가할 때마다 돈을 추가로 요구하는 시공사들도 많으니까 꼼꼼하게 모든 과정들이 다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견적을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정말 해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이 18단계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시공시에도 실제로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빨리 스킵하겠습니다. 요양원 창업 9번째 단계 지정 심사 단계입니다. 시공이 시작한 이후에 인테리어만 만약에 하는 것이라면 한 2달 정도면 얼추 공사 마무리가 되고요. 좀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그 공법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테리어만 하시는 경우에는 바로 지정심사 단계로 넘어가셔서 준비를 하신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축인 경우에는 완공 한 2개월 전부터 준비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립 서류는 전문가 기준으로도 한 2주 이상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대표님께서 직접 작성하신다고 하면은 한 달 이상은 공부해 가면서 작성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때 주무관님들이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위원들이 원하는 것들까지 다 잘 작성하셔야 되는데 직접 심사관과 대면해서 압박 면접 형식으로 심사가 대부분 이루어지니까 서류 한자 한자 모두 다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모두 외운다는 생각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지자체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지자체에 가셨을 때 또는 지자체에 전화를 하셔서 우리의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준공 상황을 미리 알려드려야 돼요. 우리 지금 준공이 며칠 날 되는데 이 일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일정을 맞추시고 수립하셔야지만 늦지 않게 제출하시고 최소 한 달이라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단계에서 직원들을 누굴 뽑을지 채용도 일어나고 자격증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시설장님들을 미리 선정해 두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다루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창업 10번째 단계 실사 단계입니다. 요양원 창업 시에 여러 가지 실사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 두 번째는 건축, 뭐 그 외 여러 가지 다 실사가 있는데 세 번째는 복지, 요양원 시설 기준에 맞는 영업 허가 실사입니다. 장애인 협회에서는 노유자 시설에 걸맞는 그런 인테리어가 되었는지, 내부가 되었는지, 외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건축 쪽에서는 실시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마무리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복지과에서는 요양원에 아예 오픈 준비까지 되어 있는지를 보는데요. 지자체마다 심지어 간판까지도 완성이 되어 있어야지 되는 곳들도 있고 각 실의 용도에 맞는 물품이 놓여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니까 오픈 준비 시에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 간판 제작 시에 문구를 딱 고정하는 무조건 이 문구를 넣어라 라고 하는 지자체도 종종 있습니다. 요양원의 간판상 명칭은 원래 노인 전문 요양원이고요.
이런 간판으로 지자체 요구를 미리 할 수 있으니까 간판 만드실 때는 미리 확인한 이후에 간판 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 창업 11번째, 일단 통과가 됐다. 그럼 지정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실사가 그리고 이제 심사가 다 통과되었다면 장교양 지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수령은 지자체에서 하시면 되고요. 지정서를 지정 유효기간이 이제 보시면 적혀 있는데,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지부터 해서 한 6년 정도이고요. 6년 이후에는 재지정 심사라고 해서 이런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재지정 받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정도로 FM으로 운영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요양원 창업 12번째 단계, 고유번호증 발급입니다. 지정서만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지정서는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거고요.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고 세무사 방문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을 방문하셔야 되는데요. 장기화 기간은 비영리 기관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고유번호증 발부를 위해서는 장교양 지정서, 요양원의 직인을 하나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대표님 신분증, 그 다음에 그 건축물 대장, 이런 내부 우리 그 요양원을 가지고 있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들고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개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당일 발급이고, 법인인 경우에는 7일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요양원은 개인이므로 당일 수령이 가능하실 거예요. 요즘에는 한 3일 정도 걸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요양원 창업 13번째 단계,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나중에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은행은 대표님이 사용하는 주 은행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은행을 선택하셔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시설 직인, 그리고 만든 고유번호증, 장교양 지정서, 신분증, 뭐 정관이 필요하면 정관, 이런 거 지참 이후에 통장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통장은 급여, 운영비, 본인 부담금 통장으로 만들어서 최소 한 3개 이상 만들게 되는데요. 처음에 잘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1개 정도 먼저 만들고 순차적으로 한 23일에 1개씩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기는 힘드시겠지만, 계좌 개설 자체가 회계의 시작이고 내 수익을 지켜주는 기초 중에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통장 만드실 때 인터넷 뱅킹 꼭 신청하세요. 이게 나중에 그 개인용 인증서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신청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장을 만들었다. 요양원 창업 14번째 단계, 공단 방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장교양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청구나 모든 업무를 다 진행합니다. 이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한 인증서가 있어야 기관 등록, 그리고 가입, 시스템 사용이 모두 다 가능한데요. 이 내용을 모르고 열심히 운영만 하다가 청구가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일을 한 만큼 돈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공단을 가셔야 됩니다. 은행 갔다가 통장을 들고 바로 인증서 받으러 가세요. 어디로? 장교양보험공단으로요. 공단 사이트는 네이버에다 공단 찾기 하면 다 나옵니다. 공단에 방문하실 때는 USB 인증서,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보통 대부분 발급을 하는데 인증서를, 근데 혹시 모르니까 USB 하나 들고 가시고요. 만든 운영비 통장, 그 다음에 시설의 직인, 그 다음에 신분증 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시고,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게끔 이런 종이를 하나 주니까 인터넷 사용이 용이하시다면 USB는 안 들고 가셔도 됩니다. 이때 공단에 우리 시설을 알린다는 생각으로, 인사 간다는 생각으로 가셔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오세요. 요양원 창업 15번째 단계, 영상이 길어지니까 사이트만 링크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이트 가입하시는 겁니다. 요양원은 각종 보고 등을 지자체에 올리기 위해서 희망이음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합니다. 이 사이트 가입하셔야 되고요. 4대 보험 가입해야 되니까 4대 보험 사이트, 그 다음에 세금 신고를 위해서 홈택스 가입하셔야 됩니다. 사용하는 사이트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곳들의 링크만 이제 고정 댓글에 넣어드릴게요. 이거 가입할 때 대부분 대표님의 개인 인증서, 개인 은행 인증서가 필요하니까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창업 16번째 단계, 공단 사이트 가입입니다. 아까 공단 갔다 오셨죠? 공단 방문 시에 인증서 받아 오셨을 겁니다. 그 인증서가 있어야, 인증서 뭐 다운받는 방법, 이 종이가 있어야 건강보험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회원 가입을 할 때 개인이 아니라 요양원 기준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15단계에서 가입한 희망이음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과 신고한 인력에 대해서 공유가 되고 있어요. 이 공단 사이트가.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희망이음에서 조정을 좀 하고요. 공단 사이트에서 청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청구 시스템을 좀 익혀 두셔야 됩니다. 요양원 창업 17번째 단계, 사실 지정심사 단계에서 이미 관리 책임자나 이런 직원들을 다 근로계약을 다 하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근로하는 분들도 있고 오픈시까지 못 기다리고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설립 전에는 대부분 지인들의 이제 자격을 위해서
이 심사만을 위해서 보통 채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직원은 오픈 이후나 오픈 전 1, 2주 전에 오픈 대비를 위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따로 이 단계를 넣어 봤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 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을 할 때는 경력보다는 인성을 중시하셔라. 어르신들을 섬기는 자세로 모실 수 있는 직원으로 채용을 하시고, 특히 행정 직원들이 진짜 중요해요. 이 능력이 좋아돼 가지고 행정하는 직원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는 직원 위주로 채용하셔야 추후 대표님이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데 수월하게 됩니다. 경력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 국회의원 네이버 카페 이런 경영 정보들, 평가나 이런 부분들 저희 유튜브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이트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 창업 18번째 단계, 이 뒤에도 단계가 계속 있는데 마지막 단계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원을 채우는 일만 남았습니다. 홍보죠. 사실 그 오프라인 마케팅은 대표님이 원래 그 이전부터 하실 수 있고 관계 영업을 하시는 건데, 사람들을 만나서 온라인 마케팅 홍보만 해도 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팁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공사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찍어서 블로그에 공유를 한다든지, 노인성 질병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미리부터 올렸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을 했으면 온라인 마케팅도 굉장히 도움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픈 이후에는 우리가 실제 어르신들을 서비스하는 그런 일상들을 해가지고 좋은 글들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블로그를 올리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상담하시는 대표님을 아니면 또는 어떤 직원들을 정확하게 좋은 사람으로 또 배치를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나면 온라인, 오프라인, 그 다음에 뭐 직접 돌아다니시는 영업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마케팅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신 대표님들은 요양원 창업 분명 성공하실 겁니다. 저는 1400기간의 창업 경영 동반자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요양원 창업 절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니 장기간 기간 창업이나 경영에 대해서 모든 것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예, 천천박사 함께하는 무료 상담 제가 링크에 넣어드릴 테니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정 댓글 보시고요.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